사돈. 독감 걸린 애를 김장하라로 불러냈다고요? 그 결과가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내 딸입니까? 그냥 감기 가지고 엄살 떠는 것도 아니고 김장배추 다 저리로 기다리는데 아프다 핑계로 안 오는 어쩝니까? 김장도 가족 행사인데 와서 거들어야죠. 누가 이렇게 쓰러질 줄 알았겠어요? 김장이야 다시 하면 되죠. 근데 자식 목숨은 하나뿐이에요. 오늘 사돈 댁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깟 배추가 더 귀한 줄 알았다는 거. 난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날 병실에서 터져나온 사돈들의 말싸움은 단순한 김장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 배추가 먼저였던 시댁, 딸이 다시는 다치지 않길 바라는 친정. 두 집안의 감정은 이미 김치 양념처럼 깊게 배어 있었고 이 싸움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이후 더 뜻밖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사위가 평생 잊지 못할 김장 복수의 날도 다가오게 되죠. 과연 독감으로 쓰러졌던 며느리 미진의 사연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친정엄마가 준비한 특급 복수는 어떤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잠시 후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들어보실까요? 겨울 초입 찬바람이 유난히 세찬 토요일 아침이었다. 미지는 독감 기운 때문에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이마는 아직도 뜨끈했고 몸은 지끈거렸다. 39도 고열이 떨어지지 않아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웠고 기침을 할 때마다 온몸이 뒤틀렸다. 남편 경호는 젖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불안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다. 병원 진단은 명확했다. 독감 어형, 폐렴 위험, 절대 외출 금지입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 경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를 보자마자 경호는 난처한 표정이 됐다. 여보, 우리 엄마야. 미지는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경호는 통화 버튼을 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 윤정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경호야, 배추 100폭이 절여놨다. 이제 양념해야 하는데 사람이 부족해. 너희는 대체 몇 시쯤 오니? 경호는 당황해 말했다. 엄마, 미진이 독감 걸려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하지만 윤정은 바로 받아쳤다. 독감이라고? 독감이 별거냐? 감기 몸살 정도지 와서 조금만 거들면 돼. 네 아버지 혼자 배추 나르다 허리 삐끗해서 손 부족하다. 경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독감 그냥 감기 아니야. 병원에서도 푹 쉬라 했어. 그러다 더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 윤정의 말투는 점점 다급해졌다. 지금 사람 손이 없어. 절여놓은 배추는 기다려주지 않아. 너네 올 줄 알고 보쌈도 잔뜩 삶아놨는데 누가 다 먹어? 앉아서 속만 채우면 되니까 얼른 같이 와. 그 말에 경호는 미진을 힐끗 봤다. 침대 위 허약한 얼굴은 오히려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여보, 엄마가 너무 성하시네. 한 해 김장철 집안 행사로 생각하시는데 안 가면 1년 동안 계속 뭐라 하실 거야. 잠깐만 가서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할게. 당신은 앉아만 있어도 돼. 미지는 기운 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어. 나도 조금은 돕고 그냥 빨리 끝내고 오자. 결국 미지는 독감으로 흐릿해진 몸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시댁 마당에는 이미 배추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 윤정, 시누이 혜란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윤정은 다가오며 말했다. 왔니? 얘야, 감기라며? 몸은 좀 괜찮아? 그 말투는 걱정보다는
오늘 해야 할 일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몸은 말처럼 따라주지 않았다. 짧은 안부 후 시어머니 윤정은 아들을 보며 말했다. 경호야, 배추부터 밖으로 옮겨. 미진이는 여기 와서 양념 좀 버무려. 경호는 배추 더미로 뛰어갔고 시누이 박혜라는 미진을 힐끔거리며 말했다. 언니 왔네? 양념만 섞으면 되잖아. 이건 힘도 안 들어. 미진은 대답 대신 양푼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힘이 없고 양념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윤정의 시선이 등을 찌르는 듯해 거부할 수도 없었다. 미진은 천천히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다. 경호는 배추를 들고 마당과 부엌 사이를 계속 오갔고 윤정과 헤라는 양념간을 보며 타박을 이어갔다. 아이고 미진아, 고춧가루가 뭉쳤잖아. 속도 좀 제대로 넣어봐. 성의가 없어 성의가. 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은 이미 희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에도 그녀는 양념 버무리고 배추 속을 넣고 정리 작업까지 쉴 틈 없이 김장을 해야 했다.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숨이 거칠어졌으며 눈앞이 아득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윤정은 말했다. 거의 다 됐다. 미진아, 저기 남은 배추 몇 포기만 속 채워봐. 미진은 힘겹게 배추를 들었다. 속을 넣으려 손을 뻗는 순간 손끝이 무력해지더니 몸 전체가 갑자기 흔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다. 양념이 튀며 철판을 울리고 헤란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 언니 왜 저래? 경호는 배추를 떨어뜨린 채 달려왔다. 여보 어지러워. 경호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다. 여보, 미진아. 윤정은 당황한 얼굴로 손에 쥔 장갑을 바닥에 놓았다. 다음 순간 미진은 의식이 없는 채 쓰러지고 경호는 재빨리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허둥지둥 병원으로 몰려왔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고열과 탈수, 독감 악화로 폐렴 직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장 노동은 절대 하면 안 됐습니다. 폐렴으로 합병증까지 오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경호는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고 윤정과 헤라는 병실 구석에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입원실로 옮겨진 미진의 얼굴은 산소 마스크 뒤에서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친정엄마 명자와 아버지 성규가 들어왔다. 아이고 우리 딸. 몸도 아픈데 김장 그 힘든 걸 해서 이사달이나. 우리 딸 엄마 왔어. 괜찮아? 명자는 산소줄을 단 딸을 보는 순간 바로 시댁 쪽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전체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김장하자고 우리 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까? 병실 한복판에서 친정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쓴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 뜨거운 숨, 힘없이 떨어지는 손끝. 명자의 눈에서 광기가 아닌 엄마로서의 오래 눌린 분노가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윤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네요. 그냥 김장 좀 거들면 되는 줄 알았지. 명자는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정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김장 좀 거들면 되는 줄 아셨다는 거죠? 지금 그 힘든 걸 독감 걸린 애한테 시켰다고요? 윤정은 난처하게 웃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웃어넘길 수 없었다. 아이고 사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쓰러질 정도로 아픈지 몰랐죠. 윤정의 시선이 흔들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배추가 귀합니까? 사람 목숨이 귀합니까?
우리 딸이 집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걸 사돈 아들이 말 안 하던가요? 명자가 경호 쪽을 돌아봤다. 자네는 애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뭘 한 건가? 독감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 병인지 몰라. 장모님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병실 안공기는 누가 먼저 움직이기만 해도 깨질 것 같은 살얼음 분위기였다. 미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경호는 곁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명자는 더는 묻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 천천히 화면을 조작했다. 그 손놀림은 차갑게 침착했다. 잠시 뒤 명자는 고개를 돌려 박경호를 바라봤다. 김서방. 경호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평소 온화하던 장모 얼굴에서 단단한 기세가 느껴졌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기저에는 단단히 눌린 호흡이 있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김장할 테니 꼭 와서 도우도록 하게. 경호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다. 장모님, 갑자기 김장이라뇨? 배추 100포기 주문했네. 와서 배추 다듬고 절이고 속 만들고 이참에 내가 김장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테니 김서방 자네가 꼭 오도록 해. 윤정과 혜란이 동시에 놀란 얼굴로 명자를 쳐다봤다. 경호 역시 말을 더듬었다. 장모님 제가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이 독감 걸린 와중에 시댁 김장 도우러 갔는데 사위가 장모 김장 좀 도와주는 게 어렵나? 윤정이 듣자마자 불쾌한 표정이 되었다. 사돈, 그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돈댁은 지난주에 김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복수하는 겁니까? 명자는 윤정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우리 딸은 독감 걸렸어도 김장했고 사위는 멀쩡한 몸으로 하루 정도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 자식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아야지. 윤정의 얼굴이 일순 굳었다. 그 한마디는 오래 묵힌 수건처럼 직설적이었다. 그러자 명자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우리 미진이가 아픈 몸으로 김장하다가 쓰러져 죽을 뻔했네. 그 사실은 김서방도 인정하지? 경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번엔 김서방 차례야. 윤정이 한 단계 높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사돈. 우리 경호는 여자도 아니고 배추 옮기는 정도만 할 줄 알지 아무것도 몰라요. 명자의 말이 그 위를 덮었다. 딸이든 아들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집 김장은 내 자식 귀에 고생시키기 싫어서 남편이랑 둘이서 다 처리했어요. 근데 사돈댁은 얼마나 많이 해서 먹겠다고 아픈 애까지 불러 이사다를 내요? 그래서 저도 김장 더 많이 해서 먹으려고 사위 보고 김장 좀 하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윤정은 할 말을 잃었다. 명자의 목소리는 이어 더 단단해졌다. 김서방, 이번 주말엔 꼭 우리 집으로 오게나. 안 오면 이참에 자네 집안은 아들 안 쓰고 며느리만 쓰는 집안이라고 생각하겠네. 경호는 결국 시선을 바닥에 떨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겠습니다, 장모님. 윤정이 바로 항의했다. 아니, 경호야. 네가 왜 가? 명자는 되레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사돈, 딸은 시댁 가서 도왔는데 사위가 장모 김장 도우면 딱 공평하지 않겠어요. 경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모의 말투는 무례하지도 않았다. 그 특유의 단호한 김서방 호칭이 더 무거웠다. 윤정의 입술이 떨렸다. 명자의 마지막 한마디는 병실 전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윤정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혜란도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주말 아침 미지는 퇴원 후 한결 좋아진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기침도 많이 줄었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다. 반면 경호는 거실을 서성이며 외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휴, 오늘 진짜 김장하러 가는 거지? 배추 100폭이라니. 나 혼자 그걸 언제 다 해. 경호의 투덜거림이 이어지자 미지는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음을 흘렸다. 여보,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경호는 진지하게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호들갑? 장모님 표정 못 봤어? 그날 병실에서 진짜 멱살 안 잡히고 딱이 안 맞은 게 다행이지. 진짜 칼만 안 쥐었지 날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은 표정이셨단 말이야. 장모님 그런 표정 처음 봤어. 오늘 진짜 각오하고 가야겠다. 미지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이 터지는 걸 억눌렀다. 아휴, 당신 진짜. 시작도 안 했는데 엄살은 아주 겁쟁이야 뭐야. 나는 독감 걸려 죽다 살았구만. 겁쟁이? 난 현실적인 거야. 배추 100폭이면 남자 둘도 죽겠다. 미지는 속으로 남자 둘이 죽겠다는 말에 더 크게 웃음이 터졌지만 표정만은 억지로 차분하게 유지했다. 여보, 왜? 현실을 받아들여. 경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더 커졌다. 알지. 아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하다. 미지는 고개를 기울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난 독감인데 김장 다 하고 쓰러졌는데. 그만 엄살 부려 김서방 씨. 경호는 좌절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았다. 장모님, 아마 오늘 나 죽일 거야. 한편 미진의 엄마 명자는 홧김에 배추를 시켰지만 감정이 사그라들자 사위를 고생시키기 미안해졌다. 평소 봉사 다니는 봉사단체에 연락해 김장을 같이 해서 기부하고 싶다는 연락을 넣어둔 상태였고 미지는 엄마가 김장을 진짜로 시킬 생각이 없다는 걸 미리 연락받고 알고 있었다. 다만 남편 경호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렇게 걱정되면 오늘 잘해. 아유 진짜. 경호는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흔들었다. 집을 나와 자동차 시동을 막 걸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경호의 엄마였다. 경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전화기 너머로 축 늘어진 목소리가 들렸다. 경호야 나 죽겠어. 경호는 놀라서 허리를 바로 세웠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윤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다. 독감이래. 내 아버지랑 병원 갔다 왔어. 아이고, 독감이 이렇게 아픈 건 줄 몰랐다. 경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엄마도 독감이라고? 윤정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아이고, 미진이 그날 이 몸으로 김장을 했다는 게 내가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미안해서 잠이 안 오더라. 경호는 말없이 운전대만 바라봤다. 윤정은 계속 말했다. 경호야. 응, 엄마. 오늘 사돈댁 가잖니? 응. 가서 정말 싹싹 빌어라. 정중하게 말하고 시키는 일 있으면 뭐든 해드리고 민폐 끼치지 말고 말 잘 듣고. 알겠지? 경호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엄마가 그런 말까지 하네. 윤정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야, 엄마가 오늘 하루 종일 누워서 끙끙 앓아보니까 미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게 느껴지더라. 그걸로 김장을 했으니 정말 너무 미안하다. 경호는 잠시 말이 막혔다. 윤정은 마지막으로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엄마 대신 잘해드려라. 미안하고 죄송해서 사과도 못하겠다. 그러니 사돈댁 마음 조금이라도 풀리게 아들 노릇 좀 해. 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엄마. 알겠어. 푹 쉬세요. 전화를 끊자
경호의 표정은 아까의 투덜과는 다른 무거운 결심이 스며든 얼굴로 변해 있었다. 엄마도 독감에 걸리셨대. 진지한 표정으로 미진에게 엄마의 독감 소식을 전했다. 어머, 나한테 옮은 거 아니실까? 많이 아프시대? 근데 자기 태도가 갑자기 진지해졌네? 경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엄마도 독감 걸렸다고 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었어. 차는 그렇게 더 이상 장난만은 아닌 분위기를 안고 친정집을 향해 출발했다. 친정집 마당에 차가 천천히 들어서자 미진의 엄마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다. 표정은 환영도 환대도 아닌 그냥 왔나? 정도의 건조한 시선이었다. 저희 왔어요, 장모님. 경호가 눈치를 보며 다가가자 명자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마당 한쪽을 가리켰다. 김서방, 저기 배추 좀 보게나. 명자가 가리킨 곳은 배추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백포기는 정말 많은 양이었다. 경호의 얼굴색이 순간 굳었다.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거 하나씩 갈라서 절여야지. 할 수 있겠지? 경호는 침을 삼켰다. 예, 장모님. 미진은 뒤에서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경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웃음이 더 치밀었다. 명자는 장갑 한 켤레를 툭 던져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미진이가 한 만큼 자네도 김장이 얼마나 힘든 노동인지 알았으면 좋겠네. 경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예, 잘하겠습니다. 대답도 군대식이었다. 경호는 장갑을 끼고 배추를 들어 하나하나 갈라대야에 담기 시작했다. 배추는 생각보다 무겁고 칼집을 넣는 것도 쉽지 않았다. 땀이 금방 이마에 맺혔다. 명자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천천히 지켜봤다. 김서방. 네, 장모님. 우리 딸이 이걸 하다가 쓰러졌네. 막상 해보니 어떤가? 경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미진이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명자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래, 알면 됐네. 손 놀려. 경호는 바로 다시 배추를 붙잡았다. 미진은 그 모습을 보며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의 입가에 동시에 아주 작고 장난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한참을 배추에 칼집을 넣고 있던 경호는 이미 팔이 저릿하고 허리가 뻐근해졌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봉사단에서 왔습니다. 경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들, 청년들, 남자 몇 명까지 한꺼번에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김장 같이 하기로 해서요. 저희가 늦은 건 아니죠. 경호는 손에 들던 배추를 떨어뜨릴 뻔했다. 예, 봉사단체요? 명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어서 와요. 찾아오는 길은 안 헤맸나요? 명자는 봉사단에 인사를 하고 경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서방, 이제 그만해도 되네. 경호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만하라고요? 명자는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그래. 오늘 김장은 봉사단체랑 같이 해서 기부하기로 했네. 그 말이 떨어지자 미진과 아버지 최성규는 참아왔던 웃음을 동시에 터뜨렸다. 아이고, 우리 사위 표정 좀 봐라. 장인은 배꼽을 잡고 웃었고 미진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다. 여보 진짜 백포기를 혼자 다 할 줄 알았어? 경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니, 저 장모님께서 저리라 하셔서. 경호는 그대로 굳었다. 그러자 장모 명자가 말했다. 김서방, 내가 하도 괘씸해서 백포기를 주문하긴 했네만 우리 집 김장도 먹을 만큼 했고 우리 사위 시켜 먹으려니 귀한 백년 손님인데
고생시키기 미안해서 봉사단체에 연락을 해서 기부하기로 하니 손을 보태주시기로 했어. 오늘은 그냥 자네 태도만 보려고 한 거야. 미지는 다시 크게 웃었다. 경호는 얼굴이 빨개졌다. 장모님 절 놀리신 거예요? 명자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놀린 건 아니고 우리 딸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자네가 그 마음을 조금은 느껴보길 바랬네. 경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명자는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다. 됐어. 이제 들어오거라. 봉사단이랑 같이 하면 자네는 손가락 하나 안 다칠 거다. 경호는 그제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미지는 여전히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경호는 깨달았다. 오늘 김장은 완전히 나만 모르는 드라마였다는 걸. 봉사단이 마당을 가득 메우자 분위기는 갑자기 활기차게 변했다. 중년 여성들은 양념을 버무렸고 청년들은 배추를 옮겼고 명자는 봉사단장을 만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경호는 여전히 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를 정리하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사위분이세요? 손 재주 좋으시네. 봉사단 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경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저 오늘 처음 하는데요. 하지만 봉사단 대원들은 그를 칭찬하며 격려했고 그럴수록 경호의 어깨는 더 굳어졌다. 옆에서 장모가 가볍게 말했다. 김서방 그렇게 딱딱하게 해서 몸살 나면 안 되니 이제 그만 정리하고 일어나게. 봉사단이랑 알아서 마무리할게. 경호는 또 군인처럼 대답했다. 아, 아닙니다. 장모님, 제가 최선을 다하.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경호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손끝이 떨리는 듯했다. 여보 괜찮아. 미진이 눈치를 먼저 챘다. 경호는 배추를 옮기던 손을 멈추고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문질렀다. 왜 이렇게 으슬으슬하지? 미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여보, 설마 자기도 독감? 경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금방 기침이 새어나왔다. 아니야, 내가 콜록콜록 그럴 리가. 명자가 표정을 굳혔다. 잠깐만, 김서방. 그러고 보니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경호는 끝내 배추를 떨어뜨렸다. 장모님 저 끝까지 돕고 싶은데 갑자기 오한이 오는 게 혹시 모르니 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지는 바로 경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일어나 빨리 병원 가보자. 명자는 놀란 듯 했지만 말은 짧았다. 아이고, 자네도 독감이면 안 될 텐데. 어서 병원 가보고 집에 가서 푹 쉬어. 다녀와서 어떤지 연락 주게나.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경호 환자분, 독감 양성입니다. 의사의 말에 경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진짜 걸렸네. 미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조심하랬지. 내가 걸렸는데 당신이 괜찮을 리가 있냐고. 경호는 이불 속에 파묻히듯 작게 말했다. 미안해. 해열제를 처방받아. 경호는 겨우 몸을 일으켜 집으로 돌아왔다. 얼굴은 벌겋고 목소리는 잠기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김서방도 독감 맞대. 병원에서 양성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명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아이고, 그럼 오늘 김장할 때도 조짐이 있었을 텐데. 아프면 말을 해야지 미안해서 어쩌나. 그때 경호가 멀찍이서 전화를 들으며 기침을 섞어 말했다. 장모님 콜록콜록. 저 오늘 한 것도 없는데 정리도 못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명자는 바로 받아쳤다.
아이고 됐어, 김서방. 자네가 와준 것만 해도 마음 충분히 확인했고 내 속 다 풀렸네. 그나저나 독감 그거 독한데 아파서 어쩌냐. 몸 관리 잘해라. 경호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장모님 앞으로는 미진이 안 힘들게 할게요. 명자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미진이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만 하다가 정작 김서방이 아파 누웠네. 그래, 이제 서로 챙기면서 잘 살아 그게 제일 큰 도리지. 경호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오늘 장모님한테 잘하려고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명자는 작은 웃음을 섞어 말했다. 그래, 그래. 얼른 쉬어. 이제 미진이한테 잘해. 그게 나한테 잘하는 거야. 전화를 끊자. 경호는 이불 속으로 머리를 파묻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독감 걸려놓고 괜히 투덜거리고. 미진은 남편의 이마를 짚어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독감 걸리고 김장하면 어떤 느낌인지. 경호는 힘없이 끄덕였다. 응, 진짜 죽을 것 같아. 미진은 숨을 참다 끝내 웃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몸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단 거 잊지 말고 서로 배려하자. 경호는 눈이 감긴 채 작게 대답했다. 응, 진짜 미안해. 그날 오후 시어머니도 아들의 상태를 전해 들었다. 아이고 세상에. 독감이 그렇게 아픈 줄 나는 몰랐네. 윤정은 남편과 딸에게 털어놓듯 말했다. 그날 미진이가 쓰러졌을 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 아프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 딸 혜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 언니가 그날 독감이라고 아프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김장하자고 밀어붙이긴 했지. 윤정은 결심하듯 말했다. 지금 경호 간호하느라 정신없고 힘들 텐데 조만간 정화해서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 이틀째 저녁. 경호의 열은 조금 떨어졌지만 몸은 여전히 기운이 없었다. 미진은 죽을 시키며 말했다. 여보, 좀 먹을 수 있겠어? 입맛 없어도 약 먹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경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만. 한 숟갈 넘기고 나서 경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느리게 입을 열었다. 여보 아프니까 진짜 무섭다. 이렇게 아픈데 당신은 그날 김장을 했던 거잖아. 미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이제 아프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공감이 돼? 계속 미안해하지 말고 다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서로 챙기면서 살면 되는 거야. 경호는 눈을 감아가며 말했다. 나 앞으로 당신 먼저 생각할게. 진짜야. 미진은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응. 그렇게 깨닫고 생각해주니 고맙네. 그 말,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 순간 두 사람이 그동안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서운함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녹아내렸다. 밤이 깊어가자. 경호는 약기운에 잠들었고 미진은 그 곁을 지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휴, 아프고 나니 성숙해지고 이렇게 많이 배우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경호가 독감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뒤 미진은 간단한 반찬을 챙겨 시댁에 들렀다. 현관문이 열리자 윤정은 놀란 듯 서 있었다. 미진아, 어째 연락도 없이 왔어? 안 그래도 전화 넣으려고 했는데 몸은 괜찮아? 회복하자마자 경호 간병하느라 힘들었지? 저기 온 김에 앉아봐라. 식탁에 마주 앉아 윤정은 손을 가만히 모았다. 입술을 몇 번 떨다가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진아, 그날 김장날 말이다. 미진은 차분히 기다렸다. 윤정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걸 제대로 생각도 못했다.
독감이 그렇게 지독한 건지도 내가 아프고 나니 이제야 알았다. 말꼬리가 떨렸다. 솔직히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넌 거기에 쓰러지기까지 해서 정말 큰일 치를 뻔했는데. 얘야, 내가 잘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전화를 몇 번을 열고 닫았는지 모르겠다. 미지는 잠시 놀랐다. 시어머니에게서 듣는 미안하다는 말은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윤정은 또 말했다. 내가 그날 응급실 들어갈 때 내 가슴이 철렁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도 못하고 괜히 체면 생각하고 내가 바보 같은 소리만 했네. 미진의 눈매가 살짝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윤정은 손을 내밀어 미진의 손등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고맙다, 고마워. 빨리 사과를 하고 털어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둔하고 속이 좁았다. 서운한 거 다 잊고 다시 잘해보자구나. 내가 더 조심하고 잘할게. 미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이 짧은 대화는 그동안 서로에게 다 못했던 말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며칠 뒤 얇은 겨울볕이 비치는 일요일 점심. 두 집안은 작은 한식당에서 만나 오랜만에 한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먼저 온 사람은 친정 부모님 명자와 성규였다. 잠시 뒤 시댁 식구와 경호미진 부부가 함께 들어왔다. 처음엔 어색한 미소만 오갔지만 밥상이 차려지고 따뜻한 국물이 툭툭 속을 풀어주자 얼어있던 분위기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다. 친정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돈, 그날 일로 서로 속상했는데 큰일들이 지나고 이렇게 얼굴 보니 좋네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내가 미진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맞아요, 사돈. 이번에 우리 아들도 독감 걸려서 누워있는 거 보고 진짜 많이 반성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부드럽게 웃었다. 됐어요, 사돈. 미진이에게 다 전해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같은 일을 겪어보고 느껴봐야 공감할 수 있죠. 이제 서로 잘 보듬고 잘 지내면 되죠 뭐. 신우이 혜란이 조심스럽게 미진에게 말했다. 언니 그날 정말 놀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그날 저도 너무 미안했어요. 미진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괜찮아요. 마음 쓰지 마세요. 경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날 미진이 독감 때문에 아프다고 어머니를 더 설득하고 김장하러 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식탁 위로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친정엄마가 경호에게 한마디 던졌다. 김서방 마음은 참 착하더라. 내가 사위 하나 잘 둔 것 같아. 경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김장 하나 때문에 독감 릴레이에 나중에 두고두고 재밌는 얘기 거리가 생겼네요. 그 말에 식탁 주변에 작은 웃음이 퍼졌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을 나서는데 식당 한쪽에 홍보용으로 쌓아둔 배추 상자가 보였다. 그 순간 경호는 걸음을 멈췄다. 여보, 왜? 미진이 웃으며 물었다. 경호는 배추 상자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진지하게 말했다. 배추 보니까 트라우마 생긴 것 같아. 미진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왜? 배추가 이제 무서워? 난 올해 배추는 한 포기도 못 보겠어. 뒤에서 친정엄마 명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서방 이제 배추만 봐도 어지러지라나 보네. 시어머니 윤정도 크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진짜 고생 꽤나 했나 보네. 경호는 능청스럽게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아, 엄마. 장모님,
배추는 저에게 너무 강렬한 기억입니다. 식당 앞에서 두 집안 모두 한참을 웃었다. 경호는 장난스레 배추 상자를 피해 빙 둘러 걸어갔다. 미진이 맞장구를 치며 그의 팔을 잡았다. 자기는 독감보다 무서운 게 배추네. 경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김장은 나의 최대의 적이야. 친정엄마 명자가 뒤에서 외쳤다. 한국인이 김치 없이 어떻게 밥을 먹니? 김장 준비하는 거 많이 배웠으니 이제 김장할 때 김서방이 더 힘써야지. 시어머니 윤정도 맞장구 쳤다. 우리 아들 배추 다듬고 가르고 배추 절이는 모습 상상하니 기대되는데? 모두가 웃으며 식당 앞을 떠났다. 겨울 김장철은 때로는 가족을 다투게 만들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는 묘한 계절이다. 하지만 그해 겨울, 이 가족들은 김장 때문에 멀어졌고 김장 때문에 다시 가까워졌다. 미지는 아픈 몸으로도 김장을 돕다 쓰러졌던 그날을 잊지 않았지만 이후 독감으로 며칠을 누워있던 경호를 보며 서운함보다는 이해와 연민이 더 크게 남았다. 경호는 몸이 무너질 듯 아픈 며칠 동안 아내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알았고 그 마음은 사과와 다짐으로 이어졌다. 두 집안 어른들도 사돈의 입장, 자식의 고통, 서로의 형편을 조금씩 이해하며 마음을 열었다. 그리하여 겨울의 끝자락에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사람의 마음은 배추 한 포기보다 귀하다. 그리고 그렇게 두 집안은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다.